두꺼운 팔에는 넓은 가슴, 넓은 가슴에는 넓은 등이 필요한 것처럼 한 부위만 죽어라 한다고 해서 몸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몸을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부위를 골고루 운동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키우고 싶은 근육은 많고 운동할 시간은 제한적이다 보니 날마다 운동할 부위를 바꿔주며 운동하는 분할법이라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운동법이 많은 만큼 분할법도 다양해서 누구는 초보자와 내추럴은 무분할 혹은 이분할을 해야 한다 하고 누구는 3분할, 많게는 5분할까지 진행해도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할법을 해야 좋을지 이만저만 고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초보자, 중상급자 모두 해당하는 자신에게 맞는 분할법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인포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마다 근력과 근지구력이 다르고 회복 속도도 다 다른 만큼 운동을 할 때는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분할법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분할, 이분할, 3분할 운동이 무엇이고 왜 초보자들은 무분할 혹은 이분할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무분할 운동법이란 말 그대로 근육을 부위별로 나누지 않고 전신의 근육을 한 번의 루틴에 전부 진행하는 것을 무분할이라고 합니다.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거나 자세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초보자들은 여러 부위의 근육들을 최대한 자주 운동해주는 것이 자세를 잡기 수월할 뿐 아니라 근신경계 또는 근지구력 발달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보자에게 무분할 운동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 근육 합성에 필요한 회복 시간이 평균 48시간이라고 하지만 초보자들은 48시간 동안 회복할 정도의 운동 강도를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분할을 추천하는 것이죠. 또한 초보자뿐 아니라 운동에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분들도 무분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이는 운동 빈도수와 근육 성장 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에서 A그룹은 주당 1일 3세트를 진행하였고 B그룹은 주당 3일 1세트로 나누어 12주간 각각의 운동 효과를 측정하였고 연구 결과 두 그룹 모두 원RM 강도가 효과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훈련 빈도를 주 3회로 나누어 운동한 그룹이 더욱 우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운동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 효과는 떨어지지만 피로도는 축적된다는 점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의 효과와 피로도가 교차하는 지점인 낭비량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낭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같은 볼륨의 운동량을 더 많은 빈도수로 운동하는 것이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보자 혹은 헬스장에 자주 가기 힘드신 분들은 다분할 운동보다 무분할로 전신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몸을 키우는 것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할 운동법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 번 운동을 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루틴에 많은 부위를 다 수행해야 해서 많게는 2시간 혹은 그 이상으로도 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운동한다면 몸의 체력뿐 아니라 중추신경계에도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 운동은 하고 있지만 마지막 세트까지 집중도 있게 근육을 타겟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운동할 때 원하는 부위만 집중적으로 타겟할 수 있는 3분할 혹은 그 이상인 다분할 운동을 해줍니다. 지금 설명해드릴 3분할 운동법은 간단히 말해 타겟하고자 하는 부위를 ABC 3개의 루틴으로 나누어 ABC 루틴 이후 다시 ABC 순으로 반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 경력이 쌓일수록 같은 부위의 근육이어도 상, 중, 하 혹은 전축 후면을 나누어 운동을 해주는 것이 근육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분할로 운동을 한다면 한 부위의 근육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근육 합성의 회복 시간에 48시간이 소요되니 운동을 한 후 해당 근육을 이틀 내지 3일간 휴식하며 다른 부위의 운동을 할 수 있어 회복과 시간 활용에 있어 제일 최적화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해 보이는 3분할 운동법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스장에 자주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비대 측면에서 저항 운동의 빈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한 논문에 따르면 근육 성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분할로 최대의 효율을 가져가려면 같은 부위를 주에 2번, 즉 6일 동안 헬스장을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학생 혹은 직업이 있는 분이라면 7일 중 6일을 헬스장에 가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루틴에 최적화가 되지 않은 초보자분들은 한 부위만 집중 있게 털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분할법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분할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신에게 맞는 분할법을 찾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분할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1번. 자신이 아직 헬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이거나 원하는 근육 부위에 힘을 제대로 줄 수 없는 근신경계가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 2번. 일주일에 헬스장을 갈 수 있는 날이 3일 이하인 사람들. 3번. 타겟하려는 근육이 운동을 할 때 쉽게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힘이 빠지는 사람들.
4번 운동 후 회복할 정도의 강도로 운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5번 3대 운동 기반의 고중량 저반복 웨이트 운동을 하거나 5곱하기5 스트렝스 훈련 등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 만약 위 5개 중 하나에 속하신다면 하고 있던 분할법을 무분할로 바꿔서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만 분할법이 적어짐에 따라 단일 관절 운동보다는 3대 운동 기반의 복합 다관절 운동을 더 신경 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보자라면 복합 다관절 운동을 중점으로 하시는 것이 근육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으며 운동 강도나 효율 측면에서 더욱 많은 성장을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분할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1번 전반적인 근력과 근육이 자리 잡히고 자세 또한 안정적으로 웨이트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 2번 헬스장을 갈 수 있는 날이 4일 이상인 사람들. 3번 운동할수록 집중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들. 4번 근육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 트레이닝을 하고 싶거나 팔근육 혹은 복근 운동까지 같이 병행하고 싶은 사람들. 5번 48시간 이상 회복을 취해줘야 할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위 5개 중 하나에 속하신다면 하고 있던 분할법을 3분할 혹은 그 이상으로 나누어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다만 분할수가 많아질수록 운동을 진행할 때 체계적으로 운동 루틴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볼륨수가 많아질수록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진적 과부하를 주는 것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꾸준한 증량은 물론 체계적인 루틴으로 다양한 운동법을 적절하게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어떤 분할 운동을 해야 할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운동하는 이유는 많겠지만 대부분 하나의 취미생활이거나 건강을 위해 혹은 몸을 더 멋지고 크게 만들기 위해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은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만족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설명해드린 분할법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지만 이는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무조건 어떤 분할이 답이다 라고 하기보단 자신의 상황에 제일 잘 맞는 그리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분할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겹고 힘들기만 한 취미를 오랫동안 하기는 힘드니까요.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고 즐겁게 운동하다 보면 어느샌가 멋진 몸이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재밌고 행복하게 운동 생활을 하시고 득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앞으로 더 많은 운동 지식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헬스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